LA 메가더파크가 마약 중독자들로 붐비면서 인근 지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각종 위험성에 실질적인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행 중이던 항공기에 엔진을 끄려고 시도한 조종사가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이 조종사가 비행 전 환각버섯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아내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쇼핑센터 분수대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한 여러 명이 부상을 입고 한 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41개 주정부가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도록 설계됐다는 이유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LA 한복판에서 몸이 축 늘어진 사람들이 공원과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공원은 마약을 하거나 거래하는 공간이 됐고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타운과도 가깝기 때문에 최근 중독자들이 한인타운으로 넘어오기까지 시작해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LA의 충격적인 장면을 이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마치 좀비처럼 경직되어 있습니다. 의식 없이 축 늘어져 있는 남성도 보입니다. 골목에선 불로 무언가를 태우는 모습과 팔에 주사 상처가 난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LA 한복판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약물 중독자들이 모여 사실상 죽은 공원으로 불리는 메가더파크는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오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약물 중독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I see that they're using drugs right now. That makes people kind of go crazy. So whenever I see that, I always stay away from that just because 근데 저기 보면은 그 약한 애들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할 데가 없으면 여기 와서 이제 있다가 약을 손대기 시작하니까 그게 문제죠. 막 길거리에서 똥 싸고 그래요, 걔네들 보면은. 특히 펜타놀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요새들. 한인타운 인근의 메가더파크가 마약 거래의 온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늘어난 노숙자와 펜타닐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팬데믹 기간 늘어난 노숙자들이 공원에 모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유통까지 급증해 마약 소굴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LAPD에 따르면 메가더파크에 경관 1명이 투입되면 1시간 30분 안에 마약과 관련한 용의자 8명을 체포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당국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체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I don't know. I'm pretty sure they allocate some money, whatever amount of money they allocate to, help alleviate part of the problem, but not to solve it, 특히 메가더파크에 있던 중독자들이 한인타운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한인 사회에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다운타운에 점점 이쪽으로 좀 밀려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때문에 이제 머카트 파크 지역,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되죠? 한 6블락 되면 어디죠? 벌먼트 한인타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한 1년, 2년 사이에는 아마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경찰, LA 카운티에서 이거를 대처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뭐죠? 311을 신고해야 됩니다.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정도로 마약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마약 근절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승객 80여 명이 타고 있는 알래스카 항공기에서 엔진을 끄려고 시도한 조종사가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알고 보니 비행 전 환각버섯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지난 22일 워싱턴주 에버렛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항공기 조종사 44살의 조셉 에머슨이 갑자기 조종실에서 항공기 엔진을 끄려고 시도하다 다른 조종사들에게 제압당하면서 포틀랜드 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We've got the guy that tried to shut the engines down out of the cockpit. We want law enforcement as soon as we get on the ground and park. She said that we're having an emergency. The plan's going to we're diverting. And she didn't say where. We landed, and then about 10 police officers armed came on. Then the flight attendant got back on and told us he had a mental breakdown. 에머슨은 비행 전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했고 처음으로 환각버섯을 복용해 신경쇠약 상태였다면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해 비상차단 손잡이를 당기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최근 친구가 사망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에머슨은 83건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에머슨은 아내와 두 아이들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플레전트 힐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생이자 독극물 전문가인 남성이 자신의 아내를 약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네소타 경찰국은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30살의 남성 코너 바우만을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코너는 아내인 32살 여성 베티 바우만과 휴가를 보내던 중 베티에게 몰래 치사량의 통풍치료 약물 콜리친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베티는 휴가지에서 식중독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실려와 며칠 후 숨졌으며 사인은 콜리친의 독성 때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지인의 제보를 통해 베티가 숨지기 전 코노와 함께 알코올을 섞은 스무디를 마신 사실을 확인했으며 코노의 노트북에서는 콜리친과 경찰 소포 배송 추적 등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코너가 수십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고 아내의 생명보험금 50만 달러에 대해 자주 언급한 사실도 포착했다면서 현재 이와 관련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최근 미네소타 메이오 클리닉에서 인턴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인 아내 베티는 약사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쇼핑센터 분수대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한 여러 명이 쓰러졌습니다. 판비치 카운티 소방국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하버사이드 블레이스 쇼핑센터에서 청소년 한 명이 쇼핑센터 내의 대형 분수대에 들어갔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분수대 물속에서 감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어린이 3명과 성인 5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부상자 가운데 성인 1명이 숨졌으며 어린이 3명과 청소년들은 병원에서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bsolutely. Because you assume it's a safe place because it's a public area. You assume it's safe. 경찰은 분수의 전기 회로가 손상돼 분수대의 금속 부분에 전류가 흘러 감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건 발생 당일 인근 지역의 전력을 차단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쇼핑센터의 분수대는 진입과 수영이 금지된 제한구역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도에도 테네시주의 한 분수대에서 감전 사고로 2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학자금 대출 금액이 잘못 계산돼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육부는 3년 이상 중단됐던 부채 상환이 이번 달부터 다시 재개된 가운데 30만 5천 명이 잘못된 금액을 청구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류의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일부 대출자들이 자신이 등록한 플랜이 아닌 다른 플랜에 배치됐거나 또 일부 개인정보가 올바르게 이전되지 않았고 지불 금액이 최대 $10,000까지 올라가는 등 높게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잘못된 금액을 청구받은 대출자에게 올바른 지불 금액이 계산돼 청구될 때까지 행정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자신의 청구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대출 서비스 기관에 연락해 청구서를 정정받아야 한다고 전하면서 이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낮추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는 사기 역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이 미국 41개 주정부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33개의 주는 오늘 메타 플랫폼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어린이와 10대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DC와 다른 8개 주 역시 연방법원에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메타가 어린이나 미성년자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eta is well aware of these harms, yet it continued to develop and implement these features, this behavioral cocaine, to make its platform increasingly addictive to more and more young people. 앞서 지난 2021년 페이스북 전 수석 매니저였던 프랜시스 하우거는 내부 고발을 통해 페이스북이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분열을 부추기며 민주주의를 약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경영진은 절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먹는 초가공식품이 담배나 마약만큼 중독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따르면 36개국의 280여 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아이스크림이나 칩, 사탕, 탄산음료 등을 쉽게 끊지 못하는 것은 자제력보다는 중독성에 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초가공식품에 정제된 탄수화물과 지방의 조합은 뇌의 보상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담배나 헤로인만큼 높은 중독성을 야기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전체 성인의 14%와 어린이 12%가 초가공식품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가공식품은 감미료나 색소, 방부제 등 식품 첨가물이 많이 포함된 식품으로 지방과 탄수화물, 당분 함량이 높은 반면 영양가는 없는 편이며 탄산음료나 아이스크림, 칩, 쿠키, 케이크, 감자튀김 등이 해당됩니다. 한편 연구진은 초가공식품이 신경기능 장애와 감정 조절 장애 등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택시인 웨이모가 LA 지역에서 시범 운행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베니스에서 무인 택시 시범 운행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팀스터스 시위대는 오늘 구글의 자율주행 택시인 웨이모의 LA 지역 시범 운행을 반대하기 위해 구글의 베니스비치 지사 앞에서 1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혼잡한 도시인 LA에서 완전히 검증이 되지 않은 채로 무인 택시가 시범 운행할 경우 교통체증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면서 도시가 마치 자율주행 기술의 테스트 지역으로 쓰이는데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웨이모로 인해 우버와 택시 등의 기존 일자리가 뺏길 위협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웨이모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 전에 산타모니카와 베니스, 웨스트 헐리우드, 코리아타운 등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에서 관광객이 탄 차량이 급류에 휩쓸리면서 한국인 4명이 숨졌습니다. 현지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교부는 현장에 영사를 급파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포크레인이 흙탕물에 뒤집힌 SUV 차량을 바로 세웁니다. 어제 오후 베트남 중부 달랏에서 한국인 관광객 4명을 싣고 가던 차량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사고 차량은 관광객들을 싣고 당일치기 사당마을 탐방에 나섰는데 개천을 따라가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뒤집혔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구조대를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한국인 탑승객 4명은 사고 현장 4km 부근에서 숨진 채 차례로 발견됐습니다.
베트남의 운전자는 큰 부상 없이 구조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현지 교민은 MBC와의 통화에서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져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비가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스피드 타고 계곡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마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되게 위험해서 우리.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인 달랏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관광지로 한국인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사고 지역의 영사를 급파하는 한편 숨진 관광객의 유가족과 추후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흘간의 사우디아라비아 일정을 마치고 카타르를 방문했습니다. 환영식과 정상회담 등이 예정됐는데 경제 협력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서 조희영 기자입니다. 두 번째 국빈 방문지 카타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국제원예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참여한 부스에선 사막에 필요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카타르 일정도 경제가 초점입니다.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3위인 카타르는 최근 자원 기반 경제에서 벗어나 산업 분야를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카타르 국가 발전 과정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며 경제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사우디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이자 친구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양국 간 공동성명이 43년 만에 채택됐는데 협력 분야 다변화와 중동 분쟁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칙, 한반도 문제까지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예정에 없이 빈살만 왕세자가 윤 대통령을 찾아와 환담을 나누고 왕세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윤 대통령이 동승했다며 친밀감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 다음번에 오시면 사우디에서 생산한 현대 전기차를 함께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으로 카타르와의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카타르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선 기존의 에너지 건설 위주였던 양국 관계를 방산, 농업, 문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도하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속초 앞바다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혀 현재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NLL을 통한 북한 어선 귀순은 5개월 만인데 군이 아니라 어민이 배를 발견해 신고한 탓에 군 경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원도 양양의 기사문항 앞 해경 경비정이 북한 소형 목선을 결박한 뒤 해군 기지 근처로 끌고 옵니다. 오전 7시 10분 속초 앞바다 11km 해상에서 보고잡이를 하던 우리 어민이 북한 배를 발견했습니다. 길이 7.5m의 소형 고기잡이 목선이었는데 우리 어선의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았다고 목격자는 밝혔습니다. 그냥 평평하고 그냥 그대로 한 2바퀴 빙빙 돌더라고요. 그래요. 하는 행동이 이상해서 해가지고 계속 유심히 관찰했지. 한 10분 동안 이상한 선박이 떠신 거였지. 다른 어민들은 배 위에 있던 북한 주민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자가 우리 배를 이래 보더니만 한국 배가 좋네 그러더라고. 배에는 북한 남성 1명과 여성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먼저 출동한 해경의 귀순 의사를 밝혔고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NLL을 넘어선 목선을 어민이 발견했다는 점을 들어 군의 경계 실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소형 목선은 레이더에 탐지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LL 35km 내려오기 전에 이미 포착이 돼서 작전이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목선이 NLL을 언제 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후 오전 5시 반쯤부터 감시 장비를 통해 목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민이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해상 탈북은 지난 5월 서해 NLL에서 일가족 등 북한 주민이 넘어온 이후 5개월 만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이 씨가 드나들던 유흥업소 실장은 구속됐고 또 다른 여성 종업원도 입건됐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 경찰은 다른 연예계 종사자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드나들었다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과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알려지자 최근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혔고 간판도 가려져 있습니다. 해당 업소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회원제 방식의 운영을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여성 실장 29살 김모 씨는 지난 21일 구속됐고 함께 일한 여성 종업원도 입건됐습니다.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경찰의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현재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마약 성분이 추가로 검출된다면 김 씨 집에서 대마를 흡입한 의혹을 받는 이선균 씨의 약물 종류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한 경찰은 이 씨의 투약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불러 시약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의 마약 투약 의혹 내사자 가운데는 유명 재벌 3세와 연예인 지망생, 방송인 출신 작곡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거나 앞서 관련 전과가 있는 인물들입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 입건이나 내사 대상에 오른 다른 연예계 종사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흥업소에 드나든 회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 연예계 인사들의 추가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 무죄 판결 8개월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합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해서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 다시 조사를 받습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로부터 뇌물 50억 원을 받고도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정당한 돈인 것처럼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성남에 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나가려 하자 곽 전 의원이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을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50억 퇴직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아들 병채 씨가 아버지 대신 뇌물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면서도 혐의가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들 병채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에게도 뇌물을 정당한 퇴직금으로 속여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겁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같은 사건을 죄명만 바꿔 수사하는 별건 수사라고 반발하면서도 일단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평생 함께하고픈 마음, 힘이 되고 싶은 마음, 지켜주고 싶은 마음, 서산의 맑고 깨끗한 자연과 장인의 정성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 마음을 갖다, 마음을 전하다. 서산뜨레.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온라인에 공유된 한 남성의 화장실 탈출 후기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원룸에 사는 한 자취생 사연인데 휴대전화도 없이 화장실에 갇혔다 극적으로 탈출했다고 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장실에 갇혔었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려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이 헛돌면서 열리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계속 시도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점점 불안해져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는데요. 휴대전화도 밖에 두고 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점점 숨은 가빠지고 위기감을 느낀 글쓴이는 마지막 희망으로 발로 걷어찼다는데요. 사진처럼 문을 부순 뒤에야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발은 상처 투성이가 됐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짐작이 가는데요. 글쓴이는 자신이 키 181cm에 97kg의 거구였다고 소개하면서 어린아이나 여성이었으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며 화장실에 갈 땐 휴대전화를 꼭 가지고 가라고 조언했습니다. 누리꾼들도 정말 무서웠겠다면서 화장실에 십자 드라이버 같은 도구를 미리 배치해 둬야겠다, 휴대전화를 꼭 들고 가야겠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독특한 복지 혜택을 내세운 한 회사가 MZ세대 사이에서 화제라고 합니다. 중국 항저우에 있는 반려동물 용품 회사인데요. 입사를 하면 귀여운 아기 고양이를 선물로 받게 되고요. 고양이 사료나 장난감 등을 사면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특한 복지 혜택만큼 사무실 풍경도 다른 회사와 다른데요.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직원이 일할 때 고양이를 품에 안고 합니다. 게다가 고양이가 잘 클수록 승진의 기회가 주어진다는데 그만큼 고양이를 잘 돌봤다는 증거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이런 특별한 회사가 있다는 소식에 현지 누리꾼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양이와 정이 들면 회사를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겠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우리를 부수고 탈출해 서울 시내를 활보하다 붙잡혔던 수컷 얼룩말 세로. 기억하시죠? 세로의 짝꿍이었던 암컷 얼룩말 코코가 돌연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지내던 얼룩말 코코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코는 부모를 잃고 홀로 지내다 지난 3월 동물원에서 탈출했던 얼룩말 세로의 여자친구이기도 한데요. 코코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건 지난 11일부터였는데 배가 부풀어 오르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16일 새벽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결국 숨을 거뒀다는데요. 부검 결과 코코의 사인은 배앓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떠났던 코코가 돌아오지 않자 세로는 방사장과 사육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코코를 찾았다는데요. 코코는 지난 6월 광주에서 서울 어린이대공원으로 옮겨져 세로와 합사했습니다. 3개월여 동안 둘은 항상 붙어 다니며 남다른 애정을 보여줬다는데요. 부모에 이어 여자친구까지 잃은 세로의 슬픈 사연에 누리꾼들은 위로와 걱정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헬로윈을 앞두고 중국에서는 헬로윈 분장이 벌써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일부 지하철역에서 헬로윈 분장을 한 승객의 지하철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SNS에 돌고 있는 화장을 지우는 지하철역이라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커다란 쓰레기통 옆에 세안제와 휴지가 올려진 책상이 있고 그 주변에서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거울 삼아 화장을 지우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지하철 보안이 승객들에게 화장을 지우라고 요구한다는 해시태그도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현지 누리꾼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분장을 했다고 지하철 못 타게 하는 건 과도하다, 이 비판과 함께 다른 승객들에게 무서움을 줄 수 있으니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4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